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매주 살펴보고 있죠.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거고요. 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이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거나 또는 저항선이 어딘지 매물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관해서 살펴보고 대응법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플바이오를 살펴보면 피플바이오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깨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돌아 나갈 수 있고 추세가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은 상승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물론 중간중간 조정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추세를 유지하려는 이런 현상이 강합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한다고 해서 맨날 상한가 가는 게 아니고요. 상승하다가도 조정을 거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는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피플바이오가 이때 2월 24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시현했죠.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시현한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피플바이오가 간단한 혈액 검사로 이렇게 알츠하이머의 치매 이거를 이제 진단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를 이제 상용화, 이런 속도에 이제 박차를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떴어요. 뉴스에 뜨면서 이날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하게 됩니다. 이날이 2월 24일이죠. 상한가 시연을 했으니까 다음날 당연히 갭을 띄어서 올라갔고 고점이 15%. 이때 기준으로 보면 30%, 15%니까 45% 이틀 만에 빠른 거죠, 수익이. 45%가 이제 시연이 된 다음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장기 추세, 그러니까 이 주식이 장기 추세,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는 월봉이 중요한데,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에서의 추세를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월봉에서도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물론 이전 저점까지 하기엔 너무 이제 이 마진폭, 이 밑에 사신 분들도 많은 부분을 토해내는 거고, 위에 사신 분들은 손실 부위 크기 때문에 이전에 앞서서 조금 더 월봉보다는 그 앞에 있는 추세가 주봉의 추세일 테고, 또 그 전의 추세가 일봉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단기나 단타나 좀 급하게 치시는 분들은 60분봉이나 30분봉 이런 걸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추세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월봉의 장기 추세는 사실 어떤 완벽하게 이 추세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상당에서 저가인 17,000원 치고 고점인 88,000원 굉장히 올라갔었죠. 2만원 잡고 88,000원 찍었다 해도 4배가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더군다나 잘 올라가다가 보시게 되면 이때 이 고점을 찍은 20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이렇게 1월 달에 돌파해 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은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주식이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3개월간 2월달 살짝 오른쪽에도 역시 3월달에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3월달 거래일이 어차피 3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그 앞에 있는 주봉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상장에서는 추세가 그래도 비교적 상향으로 잘 유지가 돼 있었는데, 중기 추세, 그러니까 나 잠깐 당분간 조정할 건데 이 확증은 5주선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5주선을 이탈할 때 엄청 긴장해야 돼요. 5주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루 정도 급등할 수 있지만 결국 추세는 하향으로 무너져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잘 지켜주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2월 19일 날 저가가 39,000원대. 그러고 상한가 가격이 그 주에 역시 39,700원대. 그리고 이 자리 일탈 안 하고 있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우리가 비록 이 3월, 작년 10월 달에 상장에서 크게 올라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39,000원대는 지켜줄 거야. 하고서 이렇게 계속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해석할 때 모든 뉴스나 기법이나 다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주식은 생각보다 좀 쉽게 하는 게 좋아요. 몇 주간 잘 지켜왔던 39,000원대를 이탈한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추세가 하향한다는 얘기죠. 뭔가 안 좋은 거죠.
하지만 몇 주 동안 잘 지켜온 39,000원대를 잘 지켜준다는 얘기는 우리 이 자리 밑으로 더 이상 못 떨어져. 자, 주식은 개인들이 물론 힘을 합쳐서 올릴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포들이나 또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 2,000개가 있으면 2,000개의 주인은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주가 됐든 연기금이 됐든 뭐 금융투자가 됐든 주인들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린 걸 주포라고 부르죠. 또 조금 그런 말로는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도 있어요. 아, 피플바이오가 39,000원 때문에 싼 거 아니요? 그럼 잘 지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게 저번 영상에서 그려들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깝게 보면 좀 깊게 보면 39,000원대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39,000원대 이 캔들, 그러니까 반등에 좀 캔들 같은 게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 그래서 꼭 이 주식이 더 반등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반등의 표시를 주는 자, 저런 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기점을 저가를 기준으로 딱 거놨을 때 이렇게가 되죠. 자, 일단 이 자리 이탈은 무조건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5일선이라는 게 있죠. 자, 5일간의 그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 하락 이렇게 상승 하락 쭉 상승 하락하면서 이게 산 같은 중고스러운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데 이 변곡점이 일종의 좀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이 하게 돼요. 그래서 20일선에 대한 변곡점도 있고 5일선에 대한 변곡점도 있는데 이날 2월 25일 날 정확하게 변곡점 딱 맞고 떨어졌죠, 매물대. 자, 이렇게가 됩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의 방향을 다 모든 걸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도구는 아니에요. 그렇더라면 이동평균선 하나만 갖고 떼돈 벌겠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데. 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어떤 주식을 하면서 본인이 기준을 삼기에 좋은 거고 사실 합리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같은 걸 잡아줄 때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깨지 않고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피플바이오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가 되죠. 이탈하지 않으면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 근데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림으로 인해서 이제 좋아야 되는 건, 즉 변화가 돼야 되는 건 이제 이 다중바닥을 깰 때쯤 자 주식은 가장 위험한 자리가 가장 매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자리가 결국은 깼을 때 손절하는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샀을 때 손절일 타이밍이 작은 거죠. 자, 이렇게 금요일 날 음봉이 떨어졌는데 조금 더 하루 이틀 음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봉을 떠서 21선을 회복해 줘야 돼요. 21선 회복해 주고 안착을 잘 했을 때 자,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도 그렇게 되면 자, 5주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이렇게 이탈은 중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지만 최초의 또 5주선의 회복, 그러니까 주식이 쭉 하락하고 조정을 하다가 5주선을 회복해 주면 자,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5선 회복해 주고 한 주 정도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추세의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만 이 1차 상승, 2차 상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봉에서도 길게 보면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5선 회복할 때가 제일 좋고 자, 아직은 5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외국의 큰 대가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기 추세를 먼저 이해하고 자, 장기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주식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일봉에서 매수 맥점을 잡으라고 그래요. 즉 장기 추세가 먼저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잔잔한 파도인 일봉에서 매수 맥점 타이밍을 잡죠. 하지만 주봉에서 아직은 추세 후 하향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필요한데 좋은 거는 자, 추세가 하락하다가 언제까지 주식이 올라가지 않듯이 언제까지 떨어지지만도 않죠. 그래서 잘 지켜주는 자리들이 중요한데 그 자리가 바로 일봉에서 보면 39,500원대예요. 따라서 39,500원대를 얼마나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이 피플바이오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인데요. 이 박셀바이오가 어제도 18%대? 어제가 3월 25일 날 고가가 18%대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자, 이 급등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세포배양 특허 취득에 관한 이 8일 날 이렇게 취득했는데, 이 기사가 이제 25일 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지난 8일 날, 자, OX401을 발현하는 배양 보조 세포 및 이를 이용한 자연살해 세포 배양 방법 관련 특허를 자, 취득했다고 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이 자연살해 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면역세포 치료 분야에서 치료 효율 및 치료 효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식이 그 3월 25일 날 상승하였는데요. 자, 결국은 자, 뉴스도 중요하고 저런 뉴스에 인해서 자, 주식 상승하는 것도 맞죠. 기사가 뜨면서. 그렇지만 어느 위치에서 기사가 떴고 어느 위치에서 지켜주고 자리를 잘 돌아 나가는지가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피플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이렇게 한번 권았었어요. 자, 이 자리 밑으로 깨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때 2월 23일 날 저점이 86,100원을 찍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 쭉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언덕 같이고는 이 두 자리가 지지선이 돼요. 주식에서 쌍봉은 무섭죠. 위에서 이렇게 산이 쌍봉으로 푹샥푹샥 그려지는데 이걸 깼다 그러면 쭉 무너집니다. 근데 거꾸로 쌍봉에 거꾸로 언덕 두 개가 생겼는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주식이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좀 복잡하니까 깨끗하게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가 됩니다. 이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자, 원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추세가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주식은 최초의 21선 회복할 때가 되게 중요하고 21선 회복하고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 21선이 이 노란 선, 이 선이에요. 자, 21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20일간의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렸던 편한데 이 주식이 가파르게 떨어질 때, 이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떨어질 때는 사실 물론 한 방에 쭉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 돌파해줬다가 다시 살짝 한번 밀려요. 그러면서 21선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자리를 이렇게 원형으로 잡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흐르는 와중에 21선을 딱 딛고 실파프로로 가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분석을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게 거의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줬을 때 추세를 잘 유지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 급등할 확률도 있는 게 이 차트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앞으로 좋은 호재나 뉴스가 있으면 그 전에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악재나 이런 게 있으면 벌써 추세가 악재 뉴스가 터지기 전에 벌써 살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정보에 빠른 이 주포들이나 세력들이 벌써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세가 악재 전에 미리 벌써 꺾여요. 그렇지만 추세가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좋은 호재나 뉴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침해를 하고 선침해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 장기 추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정받을 거야 하는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이 5개월 선이에요. 자, 5개월간의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자, 이 5개월 선이 하는데 5개월 선을 살짝 깼다가 5월 말이죠. 이 봉 하나가 이제 한 달짜리 봉인데 1일보다 31일 말일 가격이 높은 양봉. 자, 1일보다 31일 가격이 낮으면 음봉이 돼요. 한 달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월 중에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죠. 이때 지켜줄 자리가 중요하고 월 말이 돼 가는데 지금 5개월 선 위에 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선 위에 올려놔야 자, 4월 달에도 좀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피플바이어하고는 틀리게 제가 분명히 오주선을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주식이 잘 상승할 때는 절대 오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즉 추세가 잘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날이 언제냐면 1월 22일이 속한 주에 이렇게 오주선을 이탈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추세가 하향으로 전환이 돼 버렸죠. 물론 장기적으로 하향된 건 아니고 주봉이기 때문에 한 주짜리죠. 이 봉 하나가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자, 우리 잠깐 조정할 거야.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봉 하나가 한 주짜리이기 때문에 꽤 길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5주 동안 조정한 뒤에 드디어 멈췄습니다. 우리 그만, 조정 그만 하면서 이렇게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구간을 멈추고 지켜줘야 될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잘 지켜주고 언제 5주선 회복했냐면 자, 이날 3월 19일이 속한 2주에 5선 회복해졌으니까 5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이 나왔죠. 5선 회복해주는 추세가 자, 우리 이제 조금 상향으로 틀면 안 돼. 그러면서 5선 회복해줬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볼 수 있듯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정확히 안 깨고 잘 돌아나가고 있고요. 이때 가격이 저가 기준으로 86,000원, 5일선 기준으로 95,000원이에요. 즉, 되도록이면 9만원대 밑으로 안 떨어지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투바닥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또 쓰리바닥으로 올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은 대형 영역이라는 게 맞고요.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한 상황에서 일단 가깝게는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이 21선 기준으로 잘 상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이 부담감은 좀 있어요. 이때 상한가를 시연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25%, 순간 50% 올라간 거죠. 50% 넘게 올라간 거죠. 50% 올라간 거죠. 엄청 올라간 거죠. 이때 고가의 가격이 14만 9천 원대. 이 자리는 자 3월 1일도 못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하면 이 14만 9천 원대 이때를 기준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나는 박셀바이버가 너무 좋아. 난 들고 갈 거야 하시면 이거 맞고 떨어져도 흔들리지 말고 21선 깰 때까지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단기로 이거 먹고 나오지 뭐 그러면 매수 이 자리를 일자 목표가로 잡고 깨면 일단 익절. 만약에 강한 거래량을 돌파해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면 홀딩. 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대응 방법 같습니다. 이상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관해서 추세와 대응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